10분이 있으면 정상 회복. 전에하고 똑같아. 전과 동이라고. 다시 아파진다고요? 예. 대상포진이 무지했던 그는 적절한 신경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 후 지속된 통증을 치료하고자 큰 병원도 찾아갔지만 결국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만이 남았다. 한 10년 지나면은 이게 좀 안 없어지겠나 이러려 했는데 그 안 없어지고 이제 나이가 자꾸 더 먹고 힘이 없어지니까 더 아픈 기지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밤이면 찾아오는 통증이다. 남 씨 역시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을 뒤척였다. 통증이 찾아온 것이다. 그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척이던 그는 잠에서 깼고 결국 잠을 포기했다. 통증이 없으면은 잠을 계속 쭉 잘 수 있는데 통증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기 때문에 잠이 깨면 이제 또 뒤치다 하다 또 누우자고 이게 이제 이런 누워서도 이게 피곤하면 이제 또 자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래가지고 하룻밤 새는 기지 뭐. 한 보고에 따르면 60세 미만일 경우 신경통 발생 비율은 16%로 적었지만 70세 이상에서는 무려 73%가 신경통을 앓고 있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게 되면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상포진 발병 초기에 손상된 신경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혜정 씨는 대상포진이 발생한 뒤 적절한 신경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물집이 발생한 건 5일 전.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수포 상태의 급성기 환자지만 적절한 치료 덕에 예전의 통증은 많이 줄었다. 몸살기로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한쪽 손 메디메디가 왼쪽만, 이쪽은 오른쪽은 괜찮았어요. 이쪽만 마디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참을만 해서 참았는데 그 다음날은 도저히 막 몸도 막 쑤시고 여기가 보니까 물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위가 빨갛게 된 부위가. 그러면서 아픈 거야. 이제 여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김혜정 씨가 받은 치료는 선택적 신경차단요법이다. 발병 초기 대상포진 환자들의 신경치료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치료법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부위에 주사바늘을 넣고 신경을 치료하는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대상포진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움직이지 마시고. 발진 2, 3일 내에 이 치료를 받으면 신경통의 발생 비율은 23% 이상 감소된다고 한다. 지금 여기가 왼쪽 이제 흉추 5번째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그 신경 뿌리를 찾아갖고 거기다가 치료제를 지금 투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병한 지 3일 만에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분은 흉터가 굉장히 심하고 이렇지만은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와 동시에 신경치료를 이제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훨씬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속적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대상포진 발병 초기 환자와 함께 중기의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과 비슷하지만 주사를 이용해 이례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것과는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으로 가느다란 통로를 만든다. 그런 다음 통로를 이용해 가는 도관을 삽입한 뒤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입시키는 것이 차이점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경막 외로 이런 낚시줄 같은 거를 넣어서 그 대상포진 때문에 다친 신경근 위치를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해주면 한 일주일 정도 통증이 좀 많이 없게 되면은 만성 통증으로 가는 그런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적극적인 신경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신경다발로 만들어진 척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먼저 신경의 손상이 오는 곳이다. 척수는 신경가지를 견막으로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데 이 견막에 가는 도감을 넣어 일정한 주기로 신경을 치료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흘러든 약물은 압력의 차이로 견막을 통과해 신경을 치료한다. 신경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신경통으로 발전한 환자는 박동성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 박동성 고주파 치료는 변성이온 신경 부위의 전극을 연결한 뒤 고주파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다. 고주파는 변성이온 신경 부위의 성질을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박동성 고주파 치료라는 거는 이제 42도씨 정도의 이 온도를 그 척수후근 신경절 쪽에 줌으로써 그 척수후근 신경절에 유전자 레벨에서 약간 변성이 옵니다. 그 변성을 통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의 분비를 유발시킴으로써 환자가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손쉽게 끼니를 해결한다며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으로 균형 잡히지 못한 식사를 오래 계속하는 경우, 과중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해 33살의 김필섭 씨. 그는 요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며칠째 바라만 보고 있다. 아빠한테 오지 마. 아빠 아야. 아빠야. 오면 재범이도 아야해. 오지 마. 김필섭 씨는 한 달 전 팔에 대상포진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 워낙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서 계속 스트레스랑 업무 과론이 있었고요. 음주는 최근에 이번에 발병하기 전에 한 3, 4일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못 쉬고 계속 이렇게 약속이 일정이 겹치면서 갔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가 원인이었다. 다행히 대상포진이란 것을 알고 조기에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고는 하지 않는데 아기가 아직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상태라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아직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돌이 지나야지 맞을 수 있는데. 자칫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 병을 옮기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필섭 씨. 김필섭 씨의 걱정처럼 대상포진은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을까? 대상포진은 전염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도 환자분들을 만지고 또 환자분들끼리 직접 접촉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갓난아기인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두에 걸릴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접촉을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필섭 씨는 당분간 병이 완치될 때까지 아이와의 접촉을 피할 생각이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아이뿐만 아니라 간과했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그냥 아무래도 좀 더 젊다 보니까 괜찮겠지. 아무리 좀 무리를 해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번에 이게 좀 겹치면서 스트레스랑 과로가 겹치면서 이제 나도 아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대상포진은 어른들만의 질병일까? 7살의 수빈이는 배꼽 옆에 작은 물집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대표적인 노인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진 대상포진이 어린 수빈이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서 발병한다. 하지만 수두 예방 주사를 맞은 수빈이는 수두를 앓은 적이 없다고 한다.